어떤 것들은 개념을 들어야 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개념을 알지만 안 풀리는 것들은 그 개념을 여기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아이디어를 배워야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개념과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은 완전 다른 느낌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파악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쌤이 이제 이 문제에 걸맞는 단원의 이름을 좀 알려줄 테니까 단원의 소제목 필요하면 그걸 내가 알려주는 이유는 여기 찾아가서 거기 있는 유제랑 대표를 다시 풀어보라고 하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얘기하는 순간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숙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수업이 끝나면은 그 부분을 꼭 좀 풀어서 쌤한테 제출을 하도록 해요. 자, 과제가 자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풀이를 하셔서 제출을 꼭 하도록 하세요. 사진으로.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갈게. 자, 지금부터 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게 지금 탄젠트를 구하라는 문제인지 여기 문제가 써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탄젠트를 구하라는 문제가 맞다면 양변에 탄젠트 x를 곱하기를 해서 탄젠트 x 제곱이 되게 합니다. 마이너스 2 탄젠트 x 플러스 1은 0. 그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탄젠트 x가 1이 되는 걸 찾으란 소리고, 그럼 x는 4분의 파이, 그리고 주기만큼 갈 때마다 계속 답이 나오겠죠.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삼각 방정식이고, 삼각 방정식의 아주 기초 문제가 되겠죠. 혹시 이 문제가 안 풀리면은 삼각 방정식의 기본 예제들을 다시 풀어보는 게 좋겠고, 그게 아니라 탄젠트 곱하는 걸 몰랐다, 그럼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 분위기에서는 탄젠트를 곱하는구나를 배우고 넘어가는 걸로.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을 때 최대 최소 얘기가 나왔네요. 자,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가 돼야 되겠죠. 개념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이 제목으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내가 직선을 예로 들 거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y는 x 빼기 2가 있는데 x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 y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 x와 y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경우로 나눠서 쌤이 주로 설명을 하죠. 쌤 인강을 들어본 분들은 이미 다 익숙해져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x-2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사람이 0보다 큰 거냐 작으냐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문제를 풀고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범위에서는 A 그래프, 이 범위에서는 B 그래프를 그려서 서로 합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맨날 이렇게 하면은 절대값이 많이 나올수록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공식 같은 거니까 그냥 외워, 약간 이런 기분으로 말하는 거야. 빨리 그리려고. 절대값 안에 있는 사람이 0보다 큰 쪽에 집중하세요. 절대값 안에 있는 사람이 0보다 큰 쪽에 집중하시고, Y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서 복사를 해주세요. 요것만 기억해요. Y축 대칭 이동하면서 복사. 이렇게. 하나 더, yx-2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y가 0보다 큰 곳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x축 대칭 이동을 시키고 복사하는 기분으로 움직여. 약간 이렇게 y가 0보다 큰 쪽에 신경 쓰고 x축 대칭 하면서 복사. 나머지는 버려요. 마찬가지로 x, y가 모두 절대값을 가지고 있으면 x도 y도 0보다 큰 곳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x 덕분에 y축, 또 y 덕분에 x축 대칭 이동하면서 복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요. x, y 모두 0보다 큰 부분이 여기죠. 쟤를 x축 대칭 이동하면서 복사, y축 대칭 이동하면서 복사, 원점 대칭 이동하면서 복사라고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4개가 다 그려져야 돼요. 색깔 칠한 거. 보너스로 원점 대칭을 하나 추가해 주어라. 지금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다고 공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영문이 뭐야 이렇게 궁금할 수 있겠는데, 이유는 여기서 다 얘기했어요. 저 원리로 다 그리는 건데 맨날 저렇게 하기 싫으니까 초록색처럼 빨리 그리고 가자라는 그런 공식 같은 걸 만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통째로 절대값이 있을 경우에는 X축 아래를 꺾어서 올려가 됩니다. X축 아래를 꺾어서 올려. 자, 이거를 기억해 주고요. 여기에 통째로 이렇게 절대값이 되어 있는 걸 보니 일단 우선은 가장 마지막에 적용했던 이 사람을 사용하는 게 좋겠어. 저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거예요. A는 조금 이따 반영하도록 하고, 코사인 EX-1부터 당연히 뭐 코사인 EX의 그림 빼기 1은 쉽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된 방식으로 그림 그리고요. 혹시 이 방식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요거 공부하고 오면 돼요. 그래프의 기초부터 배우고 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 파이쯤 되겠네요. 근데 이제 EX니까 주기가 파이라서 여기 파이로 고칠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므로 얘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한 칸 이렇게 내려간 상태인데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통째로 절대값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끌어서 올려버려가 된다 그랬죠. 그 위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을 타고납니다. 위로 이렇게 가는 그 모양을 타고난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곱해지는 이 부분은 최대 최소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가 A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A가 없었으면 1이었겠죠? 아까 1로 이제 썼을 텐데 A로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1이 A로 이제 달라져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B가 있는 것은 바로 이 파란색 그래프가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플러스 B 때문에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B라서. 아무튼 최대의 값은 이제 A에서 B만큼 하늘로 붕 떠오른 거고, 최소의 값은 B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말하는 거죠. 최대가 7이에요. 그럼 A 플러스 B가 7이란 얘기네. 최소는 3이에요. 그럼 B가 3이란 얘기야. 그럼 A는 4네요. 요런 이야기입니다.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는데 허무하게도 그냥 7인 거는 계산이 금방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마인드가 좀 필요하고,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난 이렇게 잘 알지 못했다. 그러면 수하로 돌아가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의 그림 그리기를 공부하고 돌아오던가, 아니면 지금부터 684번을 외워두던가. 외울 때는 개념과 사용하는 방법, 문제 독해, 분위기 이런 걸 다 같이 녹여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코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파이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고, 사인 세타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 된다. 이 두 가지 공식이면은 이 문체를 풀기에 되게 충분하죠. 이 공식을 아직도 외우지 못했다면 얼른 외워두세요. 쌤 시절엔 이게 중3책에 있었거든요. 근데 중3책에 있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었어요. 다들 이걸 그렇게 친구들도 힘들어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이걸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0분의 파이, 20분의 9파이. 자,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쌤 수업에서는 항상 좌표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20분의 10파이, 즉 2분의 파이 자리거든.
그럼 20분의 파이는 여기가 되겠고요. 20분의 9파이는 20분의 9파이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0분의 3파이는 여기쯤 될 것 같고요. 20분의 7파이는 이쪽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가 20분의 5파이죠. 사실은 4분의 파이니까 20분의 5가 4분의 파이라는 걸 눈치챘습니까? 눈치를 못 챘다면 눈치가 느린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좀 느끼고 보고 배워두세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이것도 조금씩은 괜찮아져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코사인 20분의 파이는 그 주황색 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코사인 20분의 파이, 20분의 3파이는 요 빨간색 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20분의 7파이는 이 빨간색 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20분의 9파이는 이 파란색 점의 근데 x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20분의 5는 요 검은색 점의 x좌표인데 뭐 그건 우리가 1인 건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미 1인 건 알고 있으니까요.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한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요 캡처해서 이쪽으로 가져가서 여기서 이제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아하가 오지 않으면 백날 쳐다봐도 멍해지고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일찍 앞당기기 위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20분의 파이를 이 강한 검은색이라고 하면 20분의 쌤이 녹화를 하다가 어디서 중지를 눌렀는데 어디서 눌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할게. 조금 빨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인 빼기 코사인의 세제곱 플러스 3 사인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인 빼기 코사인을 구하고 3 사인 코사인을 구해주면 될 것 같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코사인이 0보다 작고 사인이 0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사인 빼기 코사인은 양수가 나와야 한다. 네, 수상 복소수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기억해 줘야 되고요. 요거는 그냥 삼각함수 단원의 필수 예제에 나오죠. 양변을 제곱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S제곱 C제곱 ESC는 3분의 1, ESC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게 1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고 다음 1을 더하기를 해주면 1 빼기 2 사인 S가 되고요. 그건 S 빼기 C의 제곱이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주 난이도 높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싶으신 분들은 여기 메모 적어 놓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K가 될 때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K의 제곱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뭐 n이 됐다? 그럼 사인 제곱 이게 뭐지? 왜 이 설명을 왜 하는 거지? 잠깐만요. S 플러스 C의 제곱이 K라면 S제곱 2SC C의 제곱이 K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K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사인 빼기 코사인이 만약에 R이라면 제곱한 게 S제곱 C제곱 마이너스 2SC는 마이너스 2 SC는 R이 될 거고요. 1 마이너스 2 SC는 R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 제곱한 거랑 마이너스로 제곱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SC가 있고 플러스 C 2SC가 있는 걸 보면 1을 추가만 해주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되게 유연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 빼기 C는 루트 3분의 5인데 원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도 되지만 사인이 플러스니까 이건 양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음수 안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해준 거죠. 여기까지. 그럼 계속해서 아까 하던 거 이어서 하면 되겠다. 사인 빼기 C는 이제 루트 3분의 5인데 그것의 세제곱 플러스 3 하고 SC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그 다음 S 마이너스 C는 루트 3분의 5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3분의 5에 루트 3분의 5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니까 계산하면 3분의 2 루트 3분의 5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리하고자 하면 이제 루트 3을 위아래로 곱해서 마무리 2 루트 15로 정리해줘도 좋겠고요. 어떤 것이든 마무리는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다음 식의 값을 각각 알파라 할 때 이 식의 값이 알파고 이 식의 값이 베타다. 그럼 이건 계산해서 어떤 뭐 상수가 되나 보네. 이쪽 왼쪽을 계산하면 답이 상수가 나오나 봐요. 정리해보죠. 뭐 기본적인 공식은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야지.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다 뭐 이런거. 그럼 탄젠트 4제곱, 글쎄 이건 1 빼기 탄젠트 제곱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에 코사인 제곱 그리고 탄젠트 제곱으로 놓아 볼게요. 코사인 제곱이라. 그래서 코사인 제곱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제곱에 1 플러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에 탄젠트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이건 쌤의 개인적인 습관인데 탄젠트가 보이면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고치는 좀 버릇이 있어요. 잘 돼서 지금도 한번 잘 되나 봅시다. 초록색 부인 1 빼기 사인 4제곱이니까 코사인 4제곱을 할 수는 없겠네. 잘못했다. 미안해요. 왜 이러지? 점심 먹을 때가 됐나봐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탄젠트의 제곱 뭐 이런 식. 코사인 제곱 사라지고 이게 뭐가 되려나요? 탄젠트 제곱을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바꿔볼게요. 뭐 우선은 여기가 이렇게 통분이 된 셈이니까 분자끼리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제곱이라고 하면 코사인 4제곱 사인 요건 1로 바꿔도 되겠다. 이 자리는 1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사인 제곱끼리 서로 없어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네, 이게 지금 쌤이 하는 거 보이죠? 미리 외워서 알고 푸는 게 전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푸는 사람이랑 직접 풀 때 그 느낌은 많이 틀리거든요. 시험 볼 때 이게 눈에 보이는 거고 보이는 대로 정리를 하는 건데 경험이 많다 보면 그 정리 정돈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요. 그래서 답이 주로 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대로 정리하는데 더 헷갈리는 걸요 라든가 꼬이는 경험도 해봤을 겁니다.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대로 계속 경험을 쌓으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구나 라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두뇌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 기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문제를 풀 때 막 튀어나와서 문제 푸는 거 도와줘요. 그게 감각이 생긴다 라는 거예요. 감각이 생긴다. 그때까지는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트라이 해주시면 되고요. 사인 제곱의 1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고 1 코사인은 사인 제곱이고 1 탄젠트 플러스는 시컨트의 제곱이에요. 사인 제곱은 사라질 거고 시컨트 제곱이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이건 1입니다.
이건 의외로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바꾸니까 다 되잖아요. 기초 공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금방 풉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나는 1 빼기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다만 지식은 있어야 되겠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 되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이건 또 탄젠트가 아니라 t로 보일 수 있겠네요.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 세타의 제곱이 되고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1이고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분의 1이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기억하고 외우고 사용합니다. 억지로는 외우기 어렵죠.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기 어려운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친구 50명, 100명 친구 이름 다 어떻게 외웠어요? 한번 그 메커니즘을 기억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 많은 게 다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가끔 질문을 받는데 글쎄 나도 뭘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니까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기분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봤고 오래 봤고 자주 보고 있고 그래서 안 까먹는 것 같아요. 쌤도 아마 오랫동안 이걸 안 하다 보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안 하던 것들은 또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그 시기, 뭐 청소년기, 뭐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이런 경우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자주 많이 보는 게 공부 잘하는 비법입니다. 기억이 일단 많이 나면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많이 경험하다 보면 감각이 생기게 되죠. 이 감각은 스스로 생기기도 하지만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어깨너머로 남이 하는 걸 보다가 아니면 수업을 듣다가 여러 가지 자극제들이 있어요. 딱히 뭐가 좋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활발한 교류와 활동 통해서 그 감각을 많이 사용해 보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패도 많이 합니다. 쌤도 실패 많이 해요. 그러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